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과학자 뿔난 햄스터입니다. 자,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울 겨울날 우리 고혈압 환자분들은 상당히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요. 고혈압 약을 충분히 복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과 저녁에 혈압을 쟀을 때 일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혈압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지만은 혈압이 잘 유지가 되고 심혈관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가 있을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영양제들을 보충제로서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뭐 홈쇼핑이라든가 또 SNS에 많이 나오는 코엔자임 Q10이라든가 또는 뭐 항산화제, 비타민 C, 비타민 계열들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다양한 영양제들을 많이 복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많은 약사분들과 또는 뭐 한의사분들이 나와 가지고 약에 대해서 효능을 잘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좀 우려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조건 약의 효능이 좋다라고만 거의 대부분 홍보를 하고 있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약을 먹었을 때 환자분들이,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과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이 이 영양제를 먹었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인지를 하고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혈압에 좋은 영양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SNS라든가 또는 인터넷 광고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의 그 국민건강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도 만 19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이 28.1%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전 단계 유병률이 26.6% 정도 나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셈이 되는데, 고혈압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약물을 복용하고 있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있고요. 또 이 고혈압 환자분들이 대부분 당뇨병이라든가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같이 겪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고혈압약뿐만이 아니라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약이라든가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고지혈증 약, 이렇게 약을 중복을 해서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어디서 들어서 또 좋은 영양제가 있다, 뭐 심장에 좋다,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광고를 보고 영양제를 구입을 해서 섭취를 하고 계신데, 도리어 혈관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복용 중인 혈압약을 비롯해서 다른 약들과 상충을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의식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어떤 응급실을 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환자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건 이제 약에 대한 어떤 영양제를 팔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물론 모든 약사분들과 한의사분들이 약을 홍보함에 있어서 약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약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의 효능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의과학자로서 15년가량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라든가 암,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 연구를 하고 있는 현역 의과학자로서 정확하게 환자분들한테 위험한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정도 영양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영양제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나도 한 번쯤은 먹었었고 그다음에 현재도 복용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타민 같은 경우는 얘기를 안 할 거고요. 가장 우리 고혈압 환자분들, 고지혈증 환자들, 이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많이 복용하고 계신 약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뭐 어류의 그 기름을 짜 가지고 만든 거고요. 혈류 개선에 아주 좋은 것으로 의학적으로도 많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약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은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혈압 강화 효과가 매우 뛰어남이 증명이 되었어요. 따라서 또 혈행을 개선시켜서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혈압으로 인한 그 심근경색증을 경험을 했던 환자들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 뭡니까? 심장을 지나가는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서 심근경색, 심장의 근육이 괴사되는 병인데, 요렇게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 평생 그 혈액이 묽게 만드는 약 또는 혈액 응고를 억제시키는 약을 평생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자들이 오메가3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섭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혈액이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혈액 응고가 너무나도 안 되는, 어떤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이 응고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완전히 묽게 돼 버려 가지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메가3를 안 드시는 것이 좋고요. 나는 꼭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용량을 드시면서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인데, 저의 사견으로는 이런 혈액응고 억제제라든가 아스피린 계열의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 그리고 심근경색증을 앓고 계셨던 고혈압 환자분들은 오메가3는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오메가3의 효능, 혈액 개선 좋아진다, 혈액순환 좋아진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라는 효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고혈압 환자분들이 다른 기저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먹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칼륨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이 야채하고 과일을 많이 복용을 하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야채라든가 과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바나나 같은 경우, 이 바나나에는 바나나 한 개에 칼륨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나 속에 들어가 있는 칼륨의 역할은 뭐냐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된 나트륨을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고혈압 환자분들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전해질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트륨 이온이 정상 수치보다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를 대부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체내에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유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환자분들이 대부분 고혈압 환자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게 되면,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오히려 나트륨이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지 않고요. 칼륨은 우리 하루에 약 한 3,500mg 정도, 그램으로 따지면은 3.5g 정도를 섭취할 경우에 혈압이 떨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한 12mmHg 정도, 그다음에 이완기 혈압이 한 16mmHg 정도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분들이 복용하고 계시는 이 고혈압 치료제, 약물 있죠. 처방받은 이 고혈압 치료제가 체내의 칼륨의 농도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 치료제는 역할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체내 칼륨 농도를 좀 높여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트륨 수치도 정상보다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이 전해질 불균형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몸에 좋다고 해서 채소와 과일, 이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약물의 효과가 더 급상승될 수도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칼륨을 더 섭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고칼륨 혈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이 고칼륨 혈증 자체 질환도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또 심박동을 저하시키게 되고 심장 마비까지 심할 경우에는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혈압 치료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내가 먹고 있는 이 고혈압 치료제가 칼륨 농도를 올려주는 약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채소라든가 칼륨을 드셔야 되는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전해질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귀찮더라도 채소라든가 과일들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좀 귀찮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개해드릴 영양제는 가장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복용하고 있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엔자임 Q10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 그러니까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게 되면 혈관 저항을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 유지에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나 고령자 고혈압 환자분들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이 매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 많이 이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자라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고혈압 환자의 한 40% 정도가 코엔자임 Q10이 결핍이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에게 이 코엔자임 Q10을 섭취를 하게 되면 혈압이 약 한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환자의 개인마다 다릅니다. 하지만은 이 혈압 강화 효과가 매우 뛰어나긴 것이 이제 코엔자임 Q10이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제하고 함께 복용을 했을 경우, 그리고 복용을 하더라도 하루에 고혈압약과 코엔자임 Q10을 동시에 복용을 하거나 그 약물 간의 그 시간을 짧게 해서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혈압 환자의 위험성이 혈압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도 의식불명이라든가 다양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물을 같이 복용을 하거나 또는 시간차를 짧게 해서 복용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혈압 증상이 유발될 수가 있죠. 대부분 고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복용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잘 때 먹으면 안 돼요. 아침에 복용을 해야 약물마다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주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어떤 약은 5시간에서 6시간 이후부터 급격히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고혈압약을 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 코엔자임 Q10을 아침에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동시에 먹거나 다른 영양제들과 같이 먹거나 그런 것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또 이 코엔자임 Q10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매우 뛰어나지만 아까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런 혈액응고 억제제처럼 혈액을 묽게 하는 역할이 뛰어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응고 억제제, 심근경색을 앓으셨던 분, 항응고 억제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이 코엔자임 Q10을 섭취하는 것을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유튜브에 약사분들, 뭐 의사분들, 한의사분들이 나와가지고 좋은 영양제들을 많이 소개하고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낚시가 많은 경우가 많죠. 제가 최근에 본 영상도 보면은 뭐 고혈압 뭐 이 영양제만 먹으면은 고혈압이 완치된다. 이런 개뻥 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신고를 해도 될 만한 허위 사실 유포가 되는 것이죠. 어떤 약이든지 간에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약만 먹는다고 해서 고혈압 약만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또는 뭐 좋은 영양제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운동과 그다음에 반드시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식생활 습관이 개선이 돼서 이 세 삼박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고혈압이라는 것을 완치를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양제 이것만 먹으면은 무슨 병이 낫는다. 뭐 고혈압이 완치된다. 뭐 고지혈증이 완치된다. 라고 허위 사실을 하는 경우에는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고소까지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본인들이 의사고 약사고 한의사면은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솔깃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약의 효능 그리고 부작용, 약 환자마다 이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런 약을 먹었을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뭐 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약사가 모든 거를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한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매일 먹는 뭐 밥이 현미라든가 또는 과일, 야채도 이것만 먹어도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걸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잡히거나 고혈압이 완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시면서
정보를 전달하시는 분들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제목으로 낚시질을 하면서 환자들을 이렇게 우롱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바나나와 같은 과일과 야채류, 그리고 오메가3,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고혈압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혈액응고 억제제라든가 아스피린 계열, 이런 약들을 드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심근경색을 앓으셨던 분들은 이 약들을 반드시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세 가지 영양제와 성분을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고혈압약 같은 경우도 아무리 부작용이 감소돼서 나온 신약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는 질환이 거의 뭐 국민의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 이하, 그 정도까지 많이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지만, 단순히 이 단순 질환 고혈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을 최소한 10년 이상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질환까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동반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을 먹다 하더라도 운동이라든가 식생활 습관이 같이 삼박자가 이루어진다면 그 약을 평생 먹지 않아도 될 만큼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세 가지 영양제 섭취할 때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섭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